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.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그려지든지, 두 직선이 완전히 일치해서 하나의 직선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라든지, 혹은 두 직선이 아예 만나지 않고 평행한 경우, 이 세 가지밖에 없어. 이거 외에는 없지. 찾아봐. 그러니까 이게 뭘 갖고 구별하는 거냐면 교점의 개수 갖고 따지는 건데, 두 직선이 얘처럼 교점이 한 개가 되든지, 아니면 이 두 번째 때는 두 직선이 완전히 겹쳐버리면 만나는 점이 교점인데 교점이 무지하게 많겠죠. 교점이 무수히 많든지. 그 다음 세 번째 같이 평행할 때는 교점이 만나는 점이 아예 없죠. 평행하면 계속 평행선만 달리니까 교점이 없든지.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.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. 얘기 못 하겠죠? 없어요. 그러니까 직선은 이렇게 되면 요 교점의 개수가 따지면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올 수가 있어요. 두 직선이 두 점에서만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. 세 점에서만 만나는 경우도 없어요. 한 점에서 만나든지 만나려면 무지하게 많이 만나든지 언제 겹치든지 한 점에서 만나든지. 응? 자,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관계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? 자, 첫 번째 케이스는 두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돼요. 자, 한쪽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고, 또 다른 직선의 방식을 y는 m-x 더하기 m-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그건 두 직선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요. 자,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. 교점이 무수히 많으려면 완전히 일치해야 되거든. 일치한다는 거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고, 그러니까 두 직선의 식이 완전히 똑같았던 거야. 완전히 똑같으면 두 직선은 똑같이 그려지겠죠. 그러니까 일치하면서 교점이 무수히 많아지겠지. 그 다음 평행하려면 두 직선이 기울기는 같아야 돼. 기울기가 같게 되면 두 직선이 나란하게 간다고.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으니까 나란하게 가면 됩니다. 대신 y절편은 달라져야 돼요. y절편까지 같아버리면 일치해버리잖아. y절편은 얘처럼 y절편이 n이었으면 n-는 다른 점이 있어줘야 두 직선이 안 만나게 되죠. 그래서 기울기랑, 자, 요 형태에서는 뭘 비교하면 되냐면 기울기랑 y절편을 비교를 해보면 두 직선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따질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. 수직으로 만날 때.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는 항상 이런 성질이 성립을 합니다.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무조건 마이너스 1이어야 돼. 자, 뭐 증명은 거기 책에 있으니까 보시고요. 여기 보면 요 예를 하나 볼게. y는 mx라는 직선하고 y는 m-x라는 직선이 있었어. 근데 두 직선이 수직이라고 한번 해보자. 그러면 이 y는 mx 직선 위에 점 하나 찍어봐. x좌표 1인점 찍어보고, 여기도 이 y는 m-x 위에 있는 점 또 그 m-를 찍어봐. x좌표 1인점을 찍어봐. x좌표 1인점을 찍어보면 y좌표가 m-가 돼요. x에다 일러보면. 자, 그랬을 때 이게 무슨 삼각형이 되죠? 직각삼각형이 되죠? 응? 자,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, 뭐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써보면 편하겠죠.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은 이거 제곱하고 같다라는 거 이용을 해서 이런 거 이용해서 정리해보면 두 기울 m과 m-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두 직선이 수직을 조건,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할 건데요. 직선 위치 관계. 이번에는 음함수 형태로 정리된 꼴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. 자, 우리는 똑같은 거를 해서 약간 좀 달리 해서 또 한 번 더 해볼 거야. 자, 우리가 이 식을 보면 이건 xy에 대한 식이 한 개 있고 또 한 개 있죠. 두 개 있어요. xy에 대한 식 두 개가 있는데, 우리가 교점을 구한다는 거는 두 직선의 교점은 두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때 두 식이 모두 다 성립하는 점이란 말이야. 두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점이라고.
근데 두 직선의 방정식이 xy에 대한 방정식이거든. 이 xy 미지수가 두 개가 있는 이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y 값이 교점인데 그 말은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y 값이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죠.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이란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풀었을 때 나오는 해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돼요. 근데 우리 그 연립 방정식 단원에서 이런 거 배웠었어요. 그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연립 방정식하고 a-x 더하기 b-y 더하기 c-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자, 만약에 x 앞에 개수의 비율하고 y 앞에 개수의 비율이 같지 않으면 이때는 교점 해가 한 개가 나오게 되고요. 그러면 곧 교점에 한 개가 나온다는 소리가 돼요. 그런데 a분의 a-랑 b분의 b-가 같으면 그러면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든지 해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자, 상수항의 비율까지 모두 같으면 두 식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 되거든.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아져. 해가 무수히 많다는 말은 교점이 무수히 많다, 즉 그래프가 일치한다는 말이 돼요. 이렇게. 그런데 상수항의 비율은 같지 않았어. x 앞에 개수비랑 y 앞에 개수비는 같은데 상수항의 개수비는 걔네들하고 같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이 방정식에 해가 없게 됩니다. 해가 없으면 그 연립방정식과 교점의 좌표니까 교점이 없다. 즉 교점이 없다는 건 두 직선이 평행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두 가지 기울기랑 y대편 갖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야 되고요. 이처럼 연립방정식의 해와 해를 가지고 그 두 직선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. 두 가지 스타일을 다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.